네, 뉴스엘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는 코너 민생을 부탁해. 벌써 48번째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사장님,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요. 이 산업 안전에서 우리나라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OECD 회원국인데요. OECD 회원국 38개 회원국 가운데 안타깝게도 34위입니다. 34위요? 예, 그러니까 예. 아주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경제 선진국으로 지립한 지가 벌써 꽤 됐는데요. 이렇게 이 산업안전보건 분야만큼은 이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고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874명입니다. 하루에 한 2명 내지 한 3명 가까이 이렇게 예. 숨지고 있는데요. 우리 안전보건 선진국이라 그러면 이제 영국, 독일, 일본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이들 나라의 한 6분의 1 이들 나라는 우리에 비해서 한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이제 2~3명이 이렇게 숨진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일주일에 한 2~3명 정도가 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안전보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1월 달에 중대처벌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터에서 중대사고가 생길 경우 내용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11월 달에는 우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규제, 네. 처벌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는 일터에서 스스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갖춰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산재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안전선진보건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정부에서 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산재 예방 패러다임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했다. 말이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최근 고시도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평가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는 산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우리 일터에서 어떤 것들이 위험하고 그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위험이 생기면 중대재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하고 우리가 사용자들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를 사전에 서로 함께 그것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안전 장비를 갖춘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평가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201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왜 아직도 현장에 정착이 되지 못했을까? 또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어떻게 이 위험성 평가를 알리고 있는지 이사장님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201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10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는데요. 우리 이 사업주나 그리고 근로자들이 위험성 평가를 소화해내서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그런 의식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강제성,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이 조항이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강제 조항이 없다 보면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고 지금은 그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국 39개 지역에서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예. 어떤 걸까요? 예, 우리 줄여서 저희들은 이제 안실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안실단, 있는데요. 39개의 추진단이 있는 것은
전국의 지역 노동청하고 노동지청이 한 48개 됩니다. 우리 공단은 전국의 이제 광역본부나 지역본부 지사가 한 30개 되고요. 예. 근데 이 39개로 한 것은 전국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지청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의 지청에서 이제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간사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두 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 그리고 언론사도 물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안전보건단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한 소위 그 협의 우리가 집행기구입니다. 예. 그리고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과거에는 이 유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면 지금은 지역에서 풀뿌리로 보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사고는 매우 특별한 그런 장소에서 특별한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우 평범한 일을 하다가 평범한 시간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꼭 기업의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최근에 국내에 유력한 그런 건설회사가 잇따라 우리가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다든지 고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일이 있어서 무려 1조, 2조 가까운 자기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를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1, 20억만 좀 투자를 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1조, 2조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사업주가 꼭 깨달아야 되고요. 끝으로 이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내 자녀, 내 형제 혹은 내 부모가 거기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나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생을 부탁해 안종주 이사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